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보조금 465억 4천여만 원도 5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최근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치료, 자가 치료, 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격리자 등에 한하여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게 됩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들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을 거소투표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또는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거소투표 신고인 신고기관 시설과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이야말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대한민국의 저력과 내일을 향한 희망을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선거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투개표 과정의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선거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선거 절차를 공개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 주십시오. 언론과 사회단체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십시오. 유권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벗어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선거 범죄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 합리적인 선거 문화의 정착이 기요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후보자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보조금 계상 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각 정당별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은 더불어민주당 224억 7천여만 원, 국민의힘 194억 4천여만 원, 정의당 31억 7천여만 원, 국민의당 14억 1천여만 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 원입니다. 각 정당별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은 더불어민주당 54억 8천여만 원, 국민의힘 47억 6천여만 원, 정의당 7억 8천여만 원, 국민의당 3억 4천여만 원, 기본소득당 800여만 원, 시대전환 800여만 원, 민생당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 단가인 1,058원을 곱해 산정하는데요.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한데요.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공직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앞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자녀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합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2월 18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한편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군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의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2월 18일부터 첩부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8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4,800여 곳에 붙였습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의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찍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정과 등 정보 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무효표와 유효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권자는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했다면 이 표는 무효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기표한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거나 실수로 투표용지에 인주가 묻었다면 이 표는 무효표가 되는 걸까요? 자신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표가 유효표가 되고 어떤 표가 무효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지거나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효표입니다.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되거나 후보자란의 접선에 기표되거나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도 유효표입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무효표를 알아볼까요? 거소 선상투표를 제외하고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는 모두 무효표입니다. 청인이 날인되지 않거나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두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하거나 두 란에 걸쳐서 기표한 건 역시 무효표입니다. 만약 기표한 후 문자나 동그라미, X, 세모 등 무령을 기입했다면 이 표 역시 무효표가 됩니다. 또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도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이제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아셨나요? 유권자 여러분 모두 자신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실수 없이 투표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공략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최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법상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 대상 투표소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전국 투개표소의 방역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전시를 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사이버 선거역사관 홈페이지와 선거연수원 별관 1층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역대 선거와 정당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온 오프라인 전시관과 선거를 주제로 체험과 교육 등 실감형 체험 교육관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홍보관을 소개, 안내하는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한 온라인 전시 체험 공간인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직접 방문 없이도 체험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해 선거 홍보관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거 홍보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물 등을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과 예비후보자, 후보자, 회계 책임자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영상은 총 4편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은 총 5편으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 처리, 후원회 및 후원금 모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전통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활용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진행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연연맹 회원들이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과 선거 참여 독려 문구가 게재된 연을 직접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금융정보를 다루는 회사에 다니면서 경제방송 진행도 하고 있는 워킹맘 김수연입니다. 저는 일단 다양한 채널에서 뭐 어려운 금융 관련 데이터나 주식 그리고 원자재 소식을 최대한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훨씬 바빠졌는데요. 아시다시피 동학개미 운동도 일어났었고, 뭐 서학개미 투자 열풍도 일어났었고, 이렇기 때문인데, 사실은 뭐 특히 한국 경제가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져서 투자하시는 그때쯤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 요즘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이제 와서 주식 투자 괜히 시작을 했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이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려서 체계적으로 조금이라도 그 개인적인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사실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새벽 3시에 미국 증시 이제 마감이 될 때까지 전체적인 상황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려를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요.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해외 강대국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적인 부가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국가적으로 안전한 제도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또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이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적인 발판이 마련이 돼서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부자가 되고 또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